이번에 미국이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라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보여준 XRP 전략 자체가 단순하게 한 회사의 투자 선택이 아니라요, XRP가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65% 할인 효과라는 건데요. 비보파워의 채굴 부문 캐럿 디지털 측에서는 자신들이 채굴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같은 토큰을 XRP로서 교환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이런 구조들 덕분에 시장 가격보다 실질적으로 65% 저렴하게 XRP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하게 저렴하게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채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곧장 XRP로 스왑을 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비용을 줄였다는 거겠죠. 채굴 산업의 땀으로서 나온 코인이 이제 XRP라는 결제 정산통으로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비보파워의 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리플의 비상장 주식 1억 달러치를 사들이겠다라고 발표까지도 남긴 바가 있었죠. 그 당시 환산가로 따져봤을 때 XRP 토큰당 0.47달러, 무려 86% 할인된 가격으로 2억 개가 넘는 XRP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분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 리플이라는 기업과 XRP라는 자산,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잡아가지고 중장기 인프라 노출을 늘리겠다는 듀얼 트랙 전략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고, 여기에 더해서 수탁 거래 파트너로서 비트고를 선정을 했고요. 리플이 지원하는 레이어 1 프로젝트 플레어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단순하게 자산을 쌓는 게 아니라 관리랑 생태계 확장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 기관이 XRP를 다룰 수 있는 표준 절차를 한 개씩 채워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사용 확장에 있는데요. 전기차 자회사 템보 측에서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결제 수단으로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차량을 사는 소비자가 RLUSD로 결제를 하면은 그 대금 일부가 다시 회사 재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러 파이낸스랑 협력해가지고 3천만 달러 규모의 XRP를 기관형 수익률 프로그램에 투입을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판매로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은 정산에 쓰이고, 또 보유 XRP는 금융 상품처럼 굴려가지고 수익을 만들고, 이런 수익들이 다시 XRP 준비금으로 돌아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비보파워의 전략은 4갈래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첫 번째, 이 채굴 자산을 XRP로서 스왑해가지고 확보 단가를 낮추는 구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리플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기업 가치랑 토큰 가치를 동시에 붙잡는 듀얼 트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전기차 결제에 연결해가지고 실제 사용을 확장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디파이 운영을 통해가지고 기관형 수익률 모델을 가동하고자 하는 재무 전략이 될 겁니다. 이 네 가지 전략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서 XRP가 단순한 거래용 코인이 아니라 기업 재무랑 실물 산업, 그리고 금융 운영을 동시에 엮는 백엔드 자산으로서 변신을 하고 있는 과정이겠죠. 물론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 할인 효과의 정확한 계산 방식이라거나 어떤 채굴 토큰이 얼마만큼 XRP로서 스왑되는지는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도플러 파이낸스 운영 전략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수익률과 리스크 구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수치랑 행보만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단순 호재 뉴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번에 비오파워가 보여준 XRP 전략이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채굴에서 결제, 디파이 운용, 주식 지분까지도 연결된 금융 인프라 자산화의 전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슈를 가격 계류라기보다는 XRP의 역할 전환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으로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뭘까요? 바로 리플 XRP입니다. 올해 안에 10달러를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 자체가 정말 치열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단순한 희망 섞인 얘기가 아니라 이 실제 데이터랑 서류, 그리고 시장 구조를 근거로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ETF겠죠. 블룸버그랑 폴리마켓 자료를 보면은 XRP 현물 ETF 승인 확률이 85%에서 무려 98%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숫자 노름이냐?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비트와이즈, 21 쉐어즈, 위즈덤트리 같은 이런 발행사들이 CBOE 거래소에 19B-4 규정 변경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S-1 등록서까지도 미국 SEC에 올라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서류 단계까지도 실제로 와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올해 안에 승인이 된다면요, 수십억 달러 단위의 기관 자금이 바로 유입될 수가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보여줬던 흐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XRP가 10달러를 도전하는 것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2023년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서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2025년 8월 리플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으로서 미국 SEC랑 소송을 완벽하게 마무리도 지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불확실성은 이미 종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XRP ETF 승인 가능성이 단순히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거대 기관 자금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XRP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 사용인데요. 리플의 ODL,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는 이미 중동과 남미 지역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2021년 당시에 중동 첫 배치, 그리고 22년에 브라질 트라벨렉스 은행, 그리고 2024년에는 브라질과 포르투갈 간의 기업 결제까지도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잠재력이 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실제 은행과 기업들이 XRP를 활용해서 국경 간의 결제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의 가격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고래들의 움직임이겠습니다. 최근에 2주일 동안 1억 6천만 개 정도의 XRP가 매도가 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수억 개 XRP가 중장기 보관 지갑으로 옮겨지는 흐름까지도 포착이 됐었고, 결국에 단기적으로 급락 리스크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을 보는 자금들이 조금 더 크다, 이런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고래 데이터를 볼 때는 이게 매도냐 매수냐 이분법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거래소 보유량, 현물 선물 비중, 오픈 이자까지도 전부 다 같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려보자면요. 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 2에서 3달러대 재테스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3.4에서 4달러 지지선을 방어를 하면서 5달러에서 6달러 정도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흐름이겠죠. 그리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ETF 승인과 실제 사용 뉴스가 동시에 맞물리게 되면은 연말까지 8에서 10달러, 심지어는 25달러까지도 단기 급등을 보는 전망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조건부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률이 아니라 서류랑 사실이라는 거, 이미 제출된 19B-4 그리고 SRC1 판결문, 그리고 실제로 돌고 있는 ODL 서비스랑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고 나면요, XRP 10달러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 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항상 변동성을 고려할 줄 아셔야 되고 분할 전략으로서 접근하는 거 습관화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채널 문의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번 9월달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연말 강세 가능성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시장이 조금 지루하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움직임들 좀 미온적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들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그 다음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숨고르기 단계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먼저 역사적인 패턴부터 살펴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9월달 평균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6% 수준이었습니다. 반대로 4분기의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25% 이상을 기록을 했죠.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인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뜻인 거고, 9월달에 힘이 빠지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 범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요, 바로 이런 패턴들을 미리 알고 활용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음은 파생상품, 특히나 옵션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월달 만기 비트코인 콜옵션이 14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구간에 집중돼 있다는 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닐 거예요. 이 기관 투자자분들, 고래들이 그 구간에 큰 자금을 베팅을 해놨다는 뜻이겠죠. 이 시장이 종종 옵션 만기 가격대 근처로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옵션 시장에서는요, 5천에서 6천 달러 구간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니라 실제 돈이 걸려있는 시장의 기대치가 그 방향성에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거시경제 변수까지도 맞물립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이런 물가 지표들이 꺾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추거나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결국은 뭘까요? 돈이 다시 위험자산,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ETF 자금 유입 흐름과도 결합이 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강력한 추세 전환 동력이 완성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레인 데이터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드는 거는 중장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 거고, 실제로 LTH 지표를 봤을 때 매도 압력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유통량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가 붙을 때 가격 상승 압력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지금 시점 중요한 건 전략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조정장에서 포기해버리는 건데,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수로서 포지션을 쌓으셔야 되는 국면인 거고, 비트코인은 11만 2,500달러 지지선을 회복을 했고요. 만약에 11만 6천 달러를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심리가 확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일정 비중 나눠가지고 진입을 하시되,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두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이번 9월달의 약세가 전통적인 패턴에 불과할 뿐인 거고, 옵션 시장, 거시경제, 온체인 데이터까지도
시장까지도 모두가 4분기 강세장 가능성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늘 조용할 때 그 다음을 준비하죠. 지금은 이런 구간들이 바로 그 시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구독자분들 단기 노이즈에 흔들리시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랑 손절 기준을 잡으시면서 연말 강세장을 준비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 돈의 방향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관들의 자금들이 현재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3분기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 즉 DAT를 통해 가지고 유입된 자금이 현재 시점 무려 25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돈의 절반이 넘는 54%, 약 135억 달러가 이더리움으로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더리움이 떴다 정도의 차원의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돈들이 투기적인 자금이 아니라 기업 재무 전략, 그러니까 장부 위에서 움직이는 진짜 자금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겠죠. 왜 하필 수많은 디지털 자산 가운데 하필 이더리움이었을까? 그 정답은 세 가지 키워드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처, 수익, 그리고 제도화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처를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가상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운영 체제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토큰화된 달러, 국채, 펀드,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상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블랙록이 출시한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BUIDL입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현금과 국채, RP에 투자를 하면서도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 단위로서 발행되고 이자까지도 지급을 하는데요.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블록체인 위에서 실험을 넘어가지고 이 실제 펀드를 굴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 수 있는 핵심 동력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이겠습니다. 기관과 기업의 재무팀 입장에서는요, 이 자산을 묵혀두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과 재스테이킹을 통해 가지고 이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는 동시에 일정 수준의 수익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은행권 리포트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표준 차터드 측에서는 최근에 리서치에서 비트코인과 솔라나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고, 시티그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큰화랑 스테이킹의 조합을 이더리움의 성장 포인트로 꼽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은 가격만 바라보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 사용과 수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자산으로서 진화를 해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도화입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현물 이더리움 ETF가 본격적으로 승인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관들이 미리 포트폴리오를 맞추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실제로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에 꾸준한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 데이터로 확인되는 흐름들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매수세로 연결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토큰화 시장 성장과도 직결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온체인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 규모에 접근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이 이제는 수십 배 더 커졌다는 거고, 그리고 그 풀이 상당 부분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흘러가는 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겹치고 있다는 얘기겠죠. 세계 경제 포럼 WEF 측에서도 최근에 보고서 통해서 토큰화의 장점으로 실시간 결제 리스크 축소, 그리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자산 이전까지도 꼽았습니다. 기업 재무팀이 굳이 블록체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250억 달러 유입이 단순한 분기별 데이터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요, 이더리움은 점점 더 디지털 인프라로서 새로운 지위를 얻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투자자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정도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돈이 어떤 자산 위에 깔리고 어떤 네트워크 위에서 금융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체크포인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물 이더리움 ETF 순유입이 계속 이어지는지, 온체인 RWA 시장이 얼마나 빨리 커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대형기관 리포트에서 이더리움을 어떤 톤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이더리움의 중장기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의 결론은 간단해요. 이더리움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이제 기업 재무팀과 기관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시기보다는요, 돈이 향하는 구조를 먼저 읽을 줄 아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큰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이 매도를 할 때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단 1%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매도를 계획을 할 때 그 1원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애초에 세웠던 계획된 타점에서의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이런 여부겠죠. 많은 분들께서 흔히 겪는 장면이 있습니다. 1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보려고 호가를 조금 올려놨다가 매도가 체결되지 않고 가격이 갑작스럽게 하락해버려가지고 결국에 좋은 매도 타점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되면 매수하려고 했던 자리까지도 놓쳐버리고 결국에 그 종목은 내 눈앞에서 올라가 버리는 일까지도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속상한 거는 이런 차이가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작 1원, 2호가, 3호가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0.1% 아니면 0.01% 정도 차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욕심이 더 커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는 4,800원에 팔려고 했다가 눈앞에서 가격이 오르는 거 봤을 때 조금 더 상술하겠는데 4,830원에 팔아볼까? 이거 5,000원은 무조건 뚫겠다 이러면서 점점 계획했던 가격을 스스로 매도 타점에 끌어올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타이밍은 놓치고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겠죠. 그럼 언제가 가장 냉정하게 매도 타점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일까? 리플이 상승할 때일까요? 아니면 리플이 급락할 때일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가장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오히려 매수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수할 때 이미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이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분할 매도 계획도 미리 세워놓으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20%만 익절하자, 여기서는 절반만 팔고 나머지는 장기 보유하자, 이런 계획들이 전부 다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만큼 수익이 나오면은 어디에 써야지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꿈까지도 그려봤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표했던 가격이 왔을 때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계획대로 분할 매도를 하시고 또 나머지 대부분은 또다시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매도를 밀어버리십니다. 심지어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버리는 경우까지도 생기는데요.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오래 보유하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건강한 분할 매도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 매매라는 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의 마음을 지켜주고 또 계좌도 지켜주는 이런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1원이라도 더 아니면 1%라도 더 이렇게 욕심내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세운 원칙대로 내가 계획했던 타점에서 정확하게 매도하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해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것은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